네, 방금 소개받은 동아대학교의 강동환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강원도 고성입니다. 어제 출장을 와서 지금 급하게 숙소에서 이 동영상 강의를 열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도 별로 밝지 않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 같으면 조금 더 좋은 영상과 음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숙소에 출장에 나와 있어서 화면이 좀 좋지 않은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에서 한류 현상 남조선 날라리풍이라는 제목인데 학습 목표는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에 따른 그 미시적 변화가 북한 사회와 체제라는 것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북한 내에도 한류가 유통이 되거나 또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북한 사회 변화라는 큰 이 거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그런 목표이고요. 그러면 이 목표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까? 먼저 북한 내 한류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또 외부 정보 접촉 실태 그리고 최근 북중 국경에서 북한을 촬영한 자료를 활용할 텐데 이 자료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아주 큰 그 망원 렌즈를 가지고 가서 북중 국경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 사진들은 아마 우리가 그 최근에 보는 북한의 가장 실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는 그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고 또 자료들이 있지만 가장 그래도 직접 가서 또 발로 찍어온 그런 최근의 모습들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그 남북한의 문화적 분단 그리고 또 한류 배경 및 시청 형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남한 영상물 시청과 관련 주민들이 어떤 의식 변화를 겪는지 그리고 또 한류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북중 국경에서 본 북한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분단의 현실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정적인 분단, 또 경제적 분단, 뭐 사회적 분단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저는 주로 문화적 분단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진 왼쪽에.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다가 뭐 궁금하시거나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음성으로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바로바로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나만의 네. 이효리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많은 분들이 뭐 북한의 연예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조명예라는 북한의 가수입니다. 뭐 북한의 연예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유명한 이 가수인데 두 사람이 광고를 찍습니다. 여러분들 왜 얼마 전에 그 개봉했던 공작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 영화의 배경이 된 게 바로 이 광고인데 중국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광고를 찍었죠. 아마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의 사람들이 만나서 광고를 찍었던 계기가 됐는데 재밌는 건 이 조명혜가 이효리를 만나자마자 직접 네, 죄송합니다. 조명혜가 이효리를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조선 여성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네, 사용을 합니다. 너는 조선 여성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봤더니 일단 외모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또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에서 조명이는 이효리의 모습이 너는 조선 여성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국내에 와서 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문화적인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북한이 7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현재 살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문화 속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화적 분단인데 바로 우리는 그 문화의 동질성, 뭐 이질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북한이 70년 동안 헤어져 살아오면서 굉장히 다른 문화에 젖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또 한편으로 같은 문화를 그러면 공유하고 있을까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도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이 막을 수 없는 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바로 하나는 한류, 하나는 마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에서 한류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뭐 시청률이 굉장히 그 높게 나온 드라마였고 심지어 이 작가분이 그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었는데요. 그 정도로 북한의 실제 상황들을 잘 고증을 했고 또 남북한의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드라마죠.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잘 고증한 걸로 나오고 있고 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북한 군인을 너무 미화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 북한 군인이 그 남한 드라마 천국예단의 결말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너무 궁금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에서 과연 어떻게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또 보고 유통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 내 유입 배경 및 시청 형태인데요. 이게 조금은 복잡할 것 같지만 그 왼쪽에 있는 게 시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북한 정세입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1990년대 초부터 먼저 살펴보면 물질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그 1980년대 말에 그 북한에서 바로 동구권이 그 80년대 붕괴되고 또 소련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90년대에 그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이 기존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원조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게 1990년대 초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붕괴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후에 1994년에 이르게 되면 저는 정신적인 붕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사망을 했다라는 건 당시에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 이후에 바로 95년, 96년, 97년 이렇게 그 3년의 기간 동안 북한에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최악의 자연재해와 또 그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배급제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남한의 영상물이 북한에 언제 유입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이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내에서 자생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97년도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는 북한 주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에 나와서 식량을 구해서 다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간 그런 북한 주민들이 생겨났는데 그 과정에서 식량뿐만 아니라 남한의 물건들을 갖고 들어가게 되는 게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북한의 소재를 다룬 영화 중에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때의 배경을 담은 건데 그 크로싱이라는 영화의 내용에서도 보면 중국에 갔던 그 사람이 그 한국의 월드컵 경기를 하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북한에 이제 가지고 들어간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1990년대 말 북한이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를 지나면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이 북한의 남한의 영상물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건 북한의 지도입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점이 찍혀 있죠. 그리고 별표가 쳐져 있는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 점으로 찍혀 있는 지역들은 뭘 의미할까요? 빨간색으로 점이 찍혀 있는 지역들이요. 화면 가운데 답이 있죠. 여기 남한 영상물 시청 지역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 지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점이 찍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북한에서 그 한 번이라도 남한의 영상물을 봤다고
증언을 한 지역들인 거죠. 물론 더 많은 조사를 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탈북민의 조사나 아니면 그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3국에서 만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 고향이 무산입니다. 무산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였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찍어 나간 거죠. 더 많은 숫자를 조사했다면 아마 더 많은 그 지역의 점들을 찍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지도에서 의미하고 있다는 건 북한 지역 전역에 걸쳐서 빨간 점들이 다 찍혀 있다는 거죠. 이게 자강도 지역은 그 많지 않은 게 원래 탈북민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죠. 여기 지금 자강도에서 온 탈북민의 수가. 그리고 대부분 이 함경 북도에서 온 분들이 많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이 양강도 지역에서 온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북중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많이 편중이 되긴 했지만 이 지도를 보면 그래도 북한 지역 전체에 걸쳐서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가 쳐져 있는 지역은 방송이 직접 수신된 지역이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특히 이 해주하고 뭐 개성 지역 또 고성 지역 이쪽은 그 남한과 경기가 가깝다 보니까 방송을 잘 이렇게 안테나를 맞추면 남한 방송이 수신이 되었다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원성은 그 남한과 경기가 굉장히 멀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그 남한 방송이 이제 수신이 되었냐라고 의문이 드는데 여기는 남한 방송 채널이 직접 수신되었다기보다는 그 중국에서 여기가 이제 연변 지역이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그 한국 방송을 이 북한 쪽에서 그 수신을 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연변 텔레비전이거든요. 이건 제가 중국 연길에서 직접 그 숙소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 연변 TV는 YBTV는 이제 연길 지역에 나오는 그 지방 방송입니다. 거기에 지금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북한 지역에서 이제 수신이 되다 보니까 그 북한 주민들이 탈북민들이 이게 남한 방송이 수신되는 걸로 또 오인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남한의 드라마를 또 직접 수신하기도 했다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죠. 이거는 그 탈북민의 증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같이 장사하는 동네의 언니네 집이 함흥이었는데 거기에서 남한 드라마를 봤죠. 그 집에서는 시간당 돈을 주고 빌려보고 있었고 겨울 연가를 본 겁니다. 너무 재밌어서 3일 연속을 잠도 자지 않고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뭘까요? 한국 드라마의 특징은 가장 재밌을 때 끝난다는 거죠. 다음 편을 기다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월화 드라마, 또 수목 드라마 이렇게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네, 한국 드라마는 다음 편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한다라고 이 탈북민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었죠. 자, 겨울 연가를 본 거예요. 아마 탈북민들 중에 그 북한에 있을 때 가장 즐겨봤던 드라마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천국의 계단을 꼽습니다. 천국의 계단. 네. 권상우와 최주가 주연이었고 또 김태희가 당시에 조연으로 나온 그런 드라마였는데 아주 유명한 유행어도 당시에 남겼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그 유행어도 남겼는데 그 천국의 계단이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시청을 할까의 문제죠. 이걸 제가 그 약간 그 학술적으로 조금 그 정리를 했었는데 이게 지역 간 유통과 또 대인 간 유통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죠. 지역이라는 건 당연히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어떻게 이제 유통이 되는가의 문제였고 대인 간 유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의 문제를 저희가 살펴본 건데 등록된 텔레비전 외에 별도의 텔레비전을 구입한다라는 증언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북한에서는 텔레비전을 구입을 하면 채널을 돌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만 볼 수 있도록 그걸 봉인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검열이 나왔을 때 그 봉인이 떨어져 있으면 그건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등록된 봉인된 텔레비전 외에 별도의 또 하나의 텔레비전을 다르게 이제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남한 영상물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장사를 하러 다른 지역에 갈 때 이걸 전달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친지 방문 시에 전달을 했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인간 유통은 그 CD나 DVD가 대량으로 이제 밀수가 되는 거고요. 또 돌려보기, 모여보기, 바꿔보기라는 것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 90년대 어떤 그 경험이 있냐면
그때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것이 그 한국에서 홍콩 영화가 유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영웅 본색 뭐 이런 그 영화들 아마 옛날에 아마 그 유행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주연발, 장국영, 뭐 왕조연 이런 그 홍콩 배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홍콩 영화를 보려면 그 16mm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는 이만한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 비디오 녹화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집집마다 다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집에 가서 함께 모여보거나 또는 그 테이프가 한 개 이렇게 입수하게 되면 그거를 다른 친구와 함께 서로 바꿔보거나 또 돌려보거나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한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테이프 만약에 그 CD나 남한 영상물이 든 CD가 한 장 입수하게 되면 그걸 아주 친한 친구나 사람들끼리는 서로 돌려보면서 또 바꿔보기도 하고 있다는 질문들을 하고 있고요. 대여업도 성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뭐 대놓고 막 빌려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중에 단속이 되었을 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을 경우에는 이 처벌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이걸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대여를 통해서 조금은 책임을 면피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여업도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또 군인들이 외출 외박 시에도 시청을 했다는 질문도 있는데 제가 그 학술 논문으로 발표한 것 중에 하나를 보면 북한 군인들의 외부 정보 접촉 실태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북한 내부 문건들을 확인해 보면 북한 군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남한 영상물의 시청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장비들이 바로 제가 직접 입수를 한 장비들인데 이게 바로 북한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보는 그 장비들입니다. 요게 재밌죠. 이게 노트북처럼 생겼지만 그 텔레비전 수신이 된다고 해서 노트텔이라고 부르는 장비입니다. 여기 가운데 뚜껑을 열면 DVD가 들어가고 옆면에 USB를 꽂을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 영상물은 USB에 꽂고 이 DVD에는 북한 영화를 트는 거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북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나오면 USB만 빼서 숨기면 되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남한 영상물을 보고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 이 장비는 제가 중국에서 직접 입수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인데 우리 돈으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면 뭐 한 2, 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영화 한 편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이고 또 최근에는 이것도 이제 너무 부피가 크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여기 북한에서 나오는 그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 북한에서는 그 터치폰을 타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타치폰도 를 가지고 또 남한 영상물을 보기도 하고요. 이게 실제로 뭐 전화 기능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남한의 영상물을 보거나 또는 그 북한의 그 학생들도 이렇게 노래를 뭐 듣고 MP3로 노래를 듣는데 그런 용도로 주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MP4, MP5, 우리의 PMP와 거의 또 비슷한데 아마 여러분들 PMP 세대는 또 아닐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그 어렸을 때 보실 수 있었지만 요즘은 PMP라는 거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처음에 우리가 그 MP5라고 해서 나왔던 그런 PMP 영상을 보고 또 뭐 어학 공부를 하고 이랬던 그런 그 장비가 기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북한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다른 그 DVD 플레이어인데 재밌는 건 여기 EVD라고 써놨잖아요. DVD,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VD는 미국식 표준 방식이고 EVD는 그 중국식 표준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중국식을 따라서 EVD라고 써놨는데 뭐 DVD를 재생시키는 데는 서로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DVD를 넣으면 이 EVD 플레이에서는 또 재생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어쨌든 그 중국식 표준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그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신의주인데 여기에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많이 서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아파트 옥상이나 심지어 이 창문에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지멸판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태양광 지멸판들이 집집마다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북한에서 전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남한의 영상물을 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이렇게 또 태양광
지열판을 사용해서 최소한의 전기를 북한에서 그래도 얻고 있고요. 집집마다. 그러면 여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골로 가도 거의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시골 마을이죠. 여전히 집에 굴뚝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요건 안테나입니다. 요 안테나를 이제 수신을 하는 장비들인데, 이렇게 그 시골 마을, 심지어는 이거는 네, 더 시골 마을이죠. 집이 다 쓰러져가고 정말 여기에 사람이 살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무 판잣집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판이 서 있죠. 여기에. 요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죠. 이게 바로 태양열 지열판입니다. 이렇게 그 허름한 집에도 그래도 최소한 전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태양열 지열판을 사용하는데 국가에서 전력 사정이 굉장히 안 좋죠. 국가가 공급할 수 있는 전기가 항상 일정하지 않고 또 많지 않다 보니까 개인별로 주로 태양열 지열판을 활용을 해서 최소한의 전기를 얻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그 북한을 바라볼 때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똑같은 집이에요. 아까 이 집과 이 집이 색감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 제가 그 아침에 찍었을 때 또 오후에 찍었을 때 이게 이제 빛의 반사에 따라서 색감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같은 집입니다. 똑같은 집이에요. 이 집과 이 집이. 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태양열 지열판이 지금 없죠. 그냥 빈 거치대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에는 태양열 지열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있는데 동일한 곳을 바라볼 때도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 장소는 똑같은 장소를 제가 촬영했지만 아침에 찍었을 때와 또 오후에 찍었을 때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근데 여기는 태양열 지열판이 없을까? 이렇게 태양열 지열판을 세워놓는데 밤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집 안에 들여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도둑 맞을까봐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거를 안쪽으로 가지고 가게 집에 이제 숨겨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게 없고 태양열 지열판이 없고 여기에는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것을 찍었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전혀 다른 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역시도 북한의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이 진실과 사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외형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북한의 이 북중국해인 가서 사진을 찍고는 하는데 바로 전형적인 모습이죠. 언제 이 모습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평양통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 중국의 단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둥에서 이 북한 신의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세관 앞에 있는 상점입니다. 평양통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각종 손전화 도매 소매를 하고 있고 또 한국 손전화 뭐 IMEI 변경을 하고 또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뭐 블루투스도 팔고 있는데 여기 보면 껍데기가 있어요. 껍데기는 뭘 의미할까요? 껍데기. 북한에서는 참고로 그 핸드폰을 손전화라고 부르거든요. 손전화. 네, 배터리도 있고 뭐 충전기도 있고 액정 화면도 있죠. 근데 껍데기가 있어요. 껍데기는 뭘까요? 껍데기. 이렇게 질문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핸드폰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보호하는 그 껍데기가 아닌가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껍데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씌우는 그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핸드폰에 이 브랜드가 적혀 있는 그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이제 팔까? 어쨌든 남한의 핸드폰을 북한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겉면에 있는 껍데기를 북한 걸로 씌우고 그 안에 내용은 뭐 한국 핸드폰이 됐든 중국 핸드폰이 됐든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껍데기를 바꿔주는 것도 평양통신이라는 곳에서 또 팔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고 들을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그냥 한국에서 유행한 건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1990년대부터 해서 최근에 방송되는 이 드라마까지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표적인 한류 드라마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천국의 계단, 또 겨울연가, 대장금 뭐 이런 드라마들은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류를 주도했던 드라마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드라마가 북한 내에서도 인기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중국 내에서 인기 있는 한류 가수는 북한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중국 텔레비전에서 한국 방송에 그걸 많이 틀어준다라는 건데 그게 그대로 이제 북한에서도 수신이 되기도 하고 또 중국에는 북한에서 나온 북한 주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설 방문자들이나 또는 그 해외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고 또 그 북한 내에서 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유행을 한 건 북한으로 그대로 전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노래 목록이 있죠. 이 가운데 혹시 뭐 아시는 노래 있습니까? 네. 이 가운데 혹시 아시는 노래 있을까요? 대부분 한두 곡 정도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그 북한 내에서 봤던 노래를 써보라 그랬더니 이런 제목들이 나온 겁니다. 뭐 발라드부터 시작해서 트로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노래들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그 나와 있는 노래들은 북한 내에서도 그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탈북민이 지음하는 노래 중에 이 서영은이 부른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건 20대 그 청년이었는데 탈북민이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이 노래를 참 좋아했다고 해요. 이게 보면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뭐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북한 내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남한 사회를 동경하게 됐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노래가 자기에게 굉장히 위안이 되었다라는 증언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한국에 와서 여기에서 그 간호학과로 진학을 해서 지금은 자기 꿈을 또 펼치고 있는데 늘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혼자가 아닌나 뭐 이런 노래들 그래서 남한에서 부르는 노래와 북한 국민들이 남한 노래를 부를 때 전혀 다른 감정으로 노래를 또 부르고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노래도 있을 텐데 바위섬이라는 노래. 네. 이게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그곳에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그 웬만한 북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왜냐하면 이게 그 연변가요, 중국 가요로 알고 있었다라고 많이들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섬이라는 노래는 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여러분들 왜 군대에 그 노래 있죠. 이병열차 안에서인가요? 네, 그런 노래. 또 뭐 북한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발라드부터 트로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노래들이 북한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북한 당국이 대응을 하겠죠. 그 남한의 영상물은 북한 내에서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를 합니다. 특히 북한은 그 남한 영상물을 제국주의 사상 문화 침투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외부 정보를 접하거나 유통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 북한의 헌법 19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표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 이게 이제 외부 정보를 얘기하겠죠.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과 전자단매체 이게 이제 CD나 뭐 DVD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걸 유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정상익, 재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하죠. 단련형과 교화형은 좀 다르고 또 성 녹화물을 반입하였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형벌이 훨씬 더 높습니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라고 이 형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북한을 연구하니까 북한의 그 공식적인 자료들, 예를 들면 노동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공식적인 자료에 보면 늘 북한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제국주의 사상 문화 침투를 철저히 봉쇄하고 그 사상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그 외부 정보로 대변되는 남한의 영상물이 북한 내에서 유통이 되는 건
엄격히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왜 그러면 남한의 영상물이 북한 내에서 이렇게 확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죠. 자,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뇌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 자, 저희가 일러스트로 표현을 했는데 친구들끼리 뭐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천국의단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본이 떴죠. 단속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름을 주죠.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주었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단속원이 지금 한 명만 온 거예요. 한 명이 단속이 왔다라는 건 이거는 그 철저하게 단속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을 받기 위해서 온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양이 담배 또 기름 뭐 이런 것들이 그 북한에서 굉장히 다양한 뇌물의 품목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쓴 책 중에 그 북한 담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그 부제목이 프로파간다와 브랜드의 변주곡이라는 그 책 제목인데 여기 표지의 그림을 보시면요. 흰색 그림은 북한이죠. 그런데 노란색 그림은 그 쇼핑을 즐기는 샤넬 넘버 5를 사는 그 자본주의 양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프로파간다라는 거는 선전을 의미하는 거죠. 브랜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상품의 네, 이 브랜드를 의미를 하는데 북한 담배의 브랜드가 당연히 있겠죠. 네. 자,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뭐 오늘도 제가 노동신문을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금연법이 제정되었다라고 그 노동신문에 나오던데 우리도 뭐 이미 이제 그 오래전부터 금연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죠. 근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담배 종류가 약 50종류가 돼요.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는 한국보다가 담배 종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물론 한국도 이제 그 기업에서 뭐 민영화돼서 이렇게 그 개별 기업이 담배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약 50종류의 담배가 생산 유통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약 200종류의 담배가 생산되고 유통이 됩니다. 종류가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200종류마다 다 브랜드가 다르겠죠. 예를 들면 한국 담배 중에 뭐 에세라는 담배가 있었죠. 그 에세는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담배의 독한 성분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브랜드가 갖고 있는 거죠. 이 브랜드라는 거는 그 상품의 특성을 위해서 포장지, 색상, 디자인, 색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북한 담배도 브랜드가 있겠죠. 뭐 727이라는 담배도 있고 영광이라는 담배도 있고 건설, 민들레 뭐 그런 담배들이 있어요. 고향, 묘향 이런 브랜드를 쓰죠. 그런데 그 북한 담배 브랜드 안에는 반드시 프로파간다,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민들레 그 꽃 이름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민들레라는 이름 안에도 사상성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북한 담배 200종류의 이 브랜드를 보면 북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자주 오가다 보니까 북중국경의 사진 촬영을 위해서 오가다 보니까 이 북한 물건을 많이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 담배 종류가 200종류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200종류를 다 책에서 이제 사진으로 담았고 거기에 그 브랜드를 직접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브랜드 하나하나를 가지고 북한 사회를 또 이해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북한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담배가 보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담배인가 싶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200종류의 담배와 비교해 보면 여기에 있는 담배가 제가 가지고 있는 담배와 거의 동일한 담배들입니다. 이건 제가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인데 작년입니다. 북한 양강도에 있는 장마당을 제가 직접 찍었는데 육안으로 보면 그 전혀 잘 그냥 저기 멀리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망원렌즈로 그 찍어 와서 아주 성능 좋은 망원렌즈죠. 새를 찍는 망원렌즈로 찍어 와서 그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또 한 번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좀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물건을 팔고 있는 게 다 판독이 될 정도로 가능했죠. 그래서 이 상점의 노점상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옆에는 택시라고 쓰여 있죠. 뭐 이 모습만 보면 이게 진짜 북한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북한을 보여주는 단서가 있어요. 네, 이 사진은 명확히 북한이다라는 단서가 바로 자동차 번호판이죠. 여기에 양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양강도를 의미하거든요. 양강이라는 번호판을 탄 택시가 여기에 있죠. 어쨌든 요거는 그 담배를 파는 노점상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에서 어떻게 남한 영상물을 보고 있고 또 단속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러시아 쪽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러시아 내에는 그 북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탈북민이 아니고 현재 신분은 북한 주민들의 신분인데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러시아에 있는 이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그 러시아에 갔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북한 노동자인지를 알 수 있냐면 여기 왼쪽에 보면 배지가 있죠. 북한에서 이걸 초상기장이라고 부르는데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는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배지를 달고 있고 북한 노동자입니다. 이건 길거리에서 제가 찍은 모습이고 이거는 북한 노동자와 제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버스 옆자리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앉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북한 노동자예요. 당연히 이제 배지를 달고 있고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이건 일반 버스예요. 그냥 시내버스. 그 옆에 제가 지금 앉아서 몰래 촬영을 한 거예요.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 그 한글로 조선어로 되어 있는 그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두 사람이 있을 때 말을 걸면 대부분 잘 응대를 안 해줘요.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 말을 걸면 또 응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처도 받고 또 다음번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 관계가 돈독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가 북한의 노동자들을 이 러시아에서 많이 만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인터뷰도 진행할 수가 있었죠. 여긴 시장입니다. 겨울인데 정말 춥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 기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온 정도가 아니고 바다가 얼 정도로 바다 한가운데에 차가 들어가서 그 낚시를 할 정도니까 엄청 춥죠. 근데 여기에 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에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오는데 여기 지금 이 밥솥을 들고 가고 있죠. 이 노동자인데 근데 한두 개가 아니고 양손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 다른 사람 것까지 이제 같이 들고 가는 건데 이 노동자가 왜 밥솥을 샀냐면 몇 년 동안 러시아에서 일을 하다가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돌아가기 전에는 꼭 이 시장에 와서 같이 물건을 구매를 하거나 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는데 똑같은 밥솥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밥솥을 판매한 곳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런 표지판이 있죠. 액정식, 타치식, 다기능, 밥가마 24가지 기능 최신판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이거는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 조선말로 이렇게 써놨죠. 액정 타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터치식이고 밥가마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밥솥이야. 그러니까 이게 24가지 기능이 된 최신판 밥솥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샀어요. 저도. 사서 가지고 와서 밥을 직접 해봤는데 맛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얼마 정도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댁에 계신다면 그 밥솥을 한번 보면 대부분 쿠첸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숙소에 있는데 여기가 콘도거든요. 여기도 지금 밥솥이 있네요. 보니까 이 쿠첸이라고 되어 있죠. 네, 쿠첸 밥솥입니다. 이 쿠첸 우리 대부분 그 밥솥은 쿠첸 이런 거를 쓰죠. 근데 이 밥솥이 한 2~30만 원 정도 하죠. 대부분 가격이. 근데 이 러시아에서 제가 구입한 노동자가 구입한 이 밥솥이 한 3만 원 정도 해요. 네, 굉장히 싼 가격이죠. 그러니까 3만 원짜리 밥솥이랑 몇십만 원짜리 하는 밥솥이랑 밥맛이 같다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북한 노동자들이 몇 년 동안 러시아에 나와서 일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밥솥을 또 사간다라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애잔하게 제가 바라봤는데, 자, 그리고 요거는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인데 지금 한국의 엠넷을 보고 있죠. 이게 왜 이게 이제 가능했냐면 이분이 요 핸드폰이죠. 여기 USB가 달려 있죠. 이분이 저하고 이제 굉장히 좀 자주 만나고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뭐 나와 있는 노동자니까 주민이니까 어떻게 이제 하다가 또 이제 연락을 하게 돼서 알게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뭐 명절날이면 항상 제가 그 여기에 나가서 면접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또 같이 만났는데 이건 그 추석날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들어올 때는 그 선물을 좀 갖다 주라. 그래서 뭐 제가 직접 그 얘기 안 해도 갖다 준 적도 많고요. 예를 들면 겨울 패딩이라든지 뭐 약이라든지 이런 걸 줬는데 제가 이제 형 동생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저한테 아버님 이번에 가면 USB 하나만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USB. 그래서 USB야 뭐 여기서 나가서 사면 되죠.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하고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 한국에서 좋은 거 하나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 USB 자체가 이제 좋은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핸드폰에 꽂아서도 되고 뭐 컴퓨터도 꽂아고 양면 방식이니까. 근데 그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USB 안에 영상물을 넣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 USB 안에 남한 영화, 드라마, 그다음에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직접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작동이 되는지 그 핸드폰에서 그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꽂아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를 몰래 찍은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복제된 그 영화나 드라마 제목들이 있죠. 이게 다 그 러시아 내에서 복제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나 또 영화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사서 보는데 뭐 이걸 보려면 아까 보셨던 노트테이나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가지고 보죠. 자, 손가락이 있는데 제가 아까 두 분하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을 우연찮게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기력한 거죠. 이렇게 뭐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뭐 나만의 그 모습이나 또 뭐 탈북을 권유하기도 당연히 어렵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결국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통일되면 다시 만나자요 그거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까 제가 같이 선물도 주고 또 밥도 같이 먹고 그래도 감시하는 사람의 눈길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다 터놓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인사말은 통일되면 다시 만납시다 라는 이야기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도 서로의 주소를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그냥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분은 난 집이 평양이지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소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해진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넘을 수 없는 경계의 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추석날 그 옷을 이렇게 두꺼운 패딩을 줬는데 그분이 항상 무언가를 주면 세밀하게 만져요. 심지어는 옷을 하나하나씩 꼼꼼히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저는 설마 이렇게 농담으로 뭐 제가 뭐라도 숨겼을까 봐요.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건했는데 진짜로 혹시라도 거기에 뭐 도청장치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숨겼을까 봐 꼼꼼히 만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서 그게 바로 분단이 나온 또 하나의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몇 번을 자주 만나도 늘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라는 게 그 현장에서 만난 그 분단의 마음들이었는데 이분하고도 똑같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뵙고 했지만 그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을 이제 다 본국으로 대북 제재에 의해서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사실 못하고 헤어져서 지금은 본국으로 이제 돌아갔죠. 평양 어딘가에서 아마 생활하고 계실 텐데 통일되면 다시 만납시다라고 인사하고 헤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분단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그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라는 책을 냈는데 그들을 충성의 외화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충성의 외화벌이라 불리는 북한 노동자라는 제목의 책을 정리를 해서 냈는데 사실 제가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러시아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편하게 지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그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에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고층 아파트 이런 그 건설장에 서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예전에 그 중동이나 그 또 사우디 이쪽에 가서 일하셨다는 우리 아버지들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어렵게 그 이 인권의 어떤 침해가 될 만큼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그런 와중에서 또 남한 영상물을 또 보고
그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인 거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굉장히 힘든데 또 외부 정보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러시아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외국에 나와 있는 파견된 노동자들도 남한의 영상물을 어떤 방식으로든 접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국은 한번 가볼까요? 중국은 제가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찍거나 또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과 면접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자주 이제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남조선풍 접촉 식회를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복제된 CD들입니다. 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한국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드라마 영화들도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풀하우스라는 드라마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 풀하우스라는 드라마 CD 자켓 안에는 CD가 많아봐야 2장 들어있어요. 근데 2장, 적은 건 1장짜리 들어있거든요, CD가. 그 1장이나 2장 안에 이 미니 시리즈 30편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제된 CD 1장이 우리 돈으로 얼마 하냐면, 얼마일까요, 우리 돈으로? 복제된 CD 1장이. 우리 돈으로 단돈 1,000원입니다. 1,000원이면 이 복제된 CD 1장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를 직접 이렇게 다닐 때는 이 CD를 퀴즈를 내고 맞추는 분께 이 복제된 CD를 선물로 이렇게 강의 때 드리곤 했었는데 싸죠. 1,000원밖에 안 하니까요. 근데 1,000원짜리 CD 1장이면 드라마 한 편의 미니 시리즈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였죠. 물론 요즘은 이제 USB 안에 파일만 담으면 다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DVD로 볼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북한에서 태양열 지별판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전기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12V 배터리입니다. 집집마다 이거 정도는 다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당연히 이제 중국 사안인데, 북한의 전략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개인별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V 배터리, 이건 충전식 방식입니다. 전기가 들어올 때 잠깐 충전을 해놨다가 안 들어올 때 쓰는 방식인데, 대부분 뭐 이 정도는 다 하나씩은 갖고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난 뭐 북한에 있을 때 좀 그래도 살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뭐 집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것보다 훨씬 더 그 용량이 큰 자가 발전 발동기 뭐 예를 들면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발전 발동기를 가지고 전기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 12V 배터리 정도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북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와 북한 사회 변화. 제가 지금 시간이 11시 한 10분 정도, 한 5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조금 정리하고 가볼까요? 자, 북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문화적인 분단을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정치 분단, 경제적인 분단, 뭐 사회적인 분단이 있지만 저는 주로 문화적인 분단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이효리와 조명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중국에서 한류로 광고를 찍었던 두 사람이 서로 만났는데 정말 너는 그 조선 여성 같지 않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런 외모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화적인 분단의 이야기를 처음에 도입부로 드렸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어떻게 남한 영상물 시청되고 있는지를 대인간 유통과 지역간 유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봤었죠. 거기에서 보면 뭐 돌려보기, 모여보기, 바꿔보기라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그 매체가 북한에서 유행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뭐 중국에서 인기 있는 건 다 북한 내에서도 인기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당연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죠. 형법 몇 절? 형법 194조에 보면 대표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도서, 전자다매체 같은 것을 유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 뭐였죠? 단련형, 교화형 중에 노동, 단련형이 처한다라는 게 형법 194조에 있었죠. 자, 제가 아마 그 우리 선생님께서 객관식 문제 두 문제를 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지금 드린 그 내용 중에 아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형법 194조 그리고 대인간 유통, 지역간 유통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래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제가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1995년, 96, 97년도에 북한이 겪었던 그 상황들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었는데 바로 권한의 인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지금까지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서 우리가 한류와 북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그 생각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남한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흰 쌀밥에 대여섯가지 반찬을 오르는 밥상을 보면서 야, 참 대한민국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건 너무 당연한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서 밥상에 반찬의 개수를 일일이 세어본 적 있습니까? 야, 저 집은 반찬이 저렇게 6개나 되네, 10개나 되네. 정말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또 방이 다 따로 있죠. 옷이 바뀌어요. 장면마다 옷이 바뀌고 배우들의 피부가 너무 좋고 길거리 모습들, 여성이 운전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야, 북한에서 그 남한의 모습을 봤을 때 경제적으로 잘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지도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또 거지 노숙자 없는 남조선 이 얘기는 북한 당국이 선전선동을 할 때 교육을 시키죠.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서는 거지 노숙자가 많고 굉장히 못 산다. 미제국제 식민지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니까 거지 노숙자 보면 아주 잘 사는 남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나는 왜 이런 만큼 다 가져갈 수 없는가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뭐 사실 그렇진 않죠.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월급날 사장님이 직원들을 쭉 세워놓고 일일이 봉투를 하나씩 이렇게 건네주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요즘은 뭐 다 계좌이체로 들어가니까 그렇진 않은데 그런 장면들을 어쨌든 보면서 야 저기는 자기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자유함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치적인 의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도 저런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북한 당국의 교양 사업과 전혀 다른 남조선의 모습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생각과 사상의 변화를 겪게 되고 제가 아까 노래를 말씀드렸죠. 북한 가요는 사상을 빼면 노래가 안 됩니다. 남한 가요는 뭐 빼면 노래 안 될까요? 남한 가요는 사랑을 빼면 노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대중가요 중에 어떠한 것도 사랑을 주제로 하지 않는 건 없어요. 사랑과 이별을 다 주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북한 가요는 사랑만 얘기하는데 남한 가요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이 모란봉악단, 삼전악단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국의 그 동계올림픽 할 때 북한의 그 응원단과 함께 이 가수들이 왔었는데 그 가수들이 바로 그 삼전악단인데 삼전악단 안에 이 모란봉악단이나 또 청봉악단이라는 그 가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불타는 소원이라는 노래가 데뷔곡입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뭐 아침 저녁 소원은 원수님이 안녕 천만자식 소원은 원수님이 안녕 하늘 땅도 소원하는 건 원수님이 안녕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노래가 이 한밤도 먼 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면 우리 마음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섭니다 뭐 이렇게 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 모란봉악단이 등장하고 나서 제가 이 노래를 이제 불러드린 이유는 음은 사실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음계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 가사는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노래를 조금 불러드렸는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런데 이 모란봉 악단은 생긴 거는 우리의 걸그룹과 거의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 그 공연의 방식과 거의 흡사해요. 이렇게 그 꽃소리 내오기도 하고 조명이 터지고 또 입고 있는 옷도 기존의 북한의 공연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노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의 어떠한 노래도 사상을 빼고는 노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 가요는 사상을 담고 있고 남한 가요는 사랑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그 체제 변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이제 봐야 할 텐데 여러분들 북한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북한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거나 또 받을 수 있을 텐데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한류가 확산되면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보면 되는데 그러면 북한 당국 선전에 대해서 거짓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지배구조에 대해서 냉소와 무지와 반감을 갖게 됩니다. 야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야. 거기 거짓 노숙자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한의 풍요로움과 자유에 대해서 동경하게 됩니다. 모방의 욕구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일탈행위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 일탈행위가 뭐 크게는 탈북이 될 수도 있지만 꼭 탈북이 아니더라도
그 자기가 나가야 될 어떤 직장에 나가지 않는다거나 뭐 또 밤새 이걸 이제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또 그 여러 가지 그 이렇게 뭐 출근 시간을 제대로 못 나간다든지 뭐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저항 문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항 문화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70년대에 한국에서도 뭐 이 청바지나 또는 그 짧은 미니스커트 또 장발 이런 것들을 단속을 했다고 그래요. 저도 뭐 70년대 그런 그 생활을 안 해본 세대라서 그냥 이야기로만 이제 들었는데 그 저항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입지 말라는 옷을 또 입고 나가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저항 문화라고 표현하는데 북한도 지금 그렇다고 그럽니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지금 스키니진. 북한 말로는 땡빼 바지라고 부르는데 몸에 쫙 달라붙는 스타일이죠. 이걸 입고 나가면 단수건이 찢어버린대요, 옷을.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입고 나가는 거죠. 이게 그 저항 문화의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고 또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제 확산이 되거나 또 상품 유통에 따른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앞서 우리가 단속이 됐지만 그 부정부패로 인해서 경계 허물기는 그 뇌물을 주고 풀려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는 북한 사회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잘 몰려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지시한 게 아래로까지 잘 그게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도 이렇게 새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또 경제난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면 과연 앞으로 북한 체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는 그것을 형광등 불밝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계신 곳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죠. 형광등에 불이 켜지는데 또 누르면 불이 꺼지고요. 그렇지만 스위치만 누른다고 해서 결코 불이 꺼지거나 켜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벽면 안에 보이지 않는 전선의 전기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남한의 한류는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전선 안에 흐르는 전기와 같다. 그래서 어떤 촉발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추동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걸로 우리가 북한의 이 한류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이제 제가 1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남아있는 한 20분 정도는 그 북중 국경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가지고 북한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게 중국이고요. 여기가 북한이죠. 그런데 빨간색 라인과 파란색 라인 두 가지의 라인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라인을 타고 가면 북한이 보이지가 않아요. 차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근데 파란색 라인을 타고 가면 차에서 북한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두 개의 라인이 생겼느냐? 파란색 라인은 제가 주로 이제 출장을 가면 혼자 다니는 길입니다. 이 길을 타고 가면 정말 북한이 가깝게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다가 길이라면 무조건 다 들어가 봐요. 그러면 그 북한에 보이는 그 장소들을 찾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혼자 가서 출장을 가서 사진을 찍고 또 새로운 길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이 빨간색 라인은 대부분 단체로 갔을 때 경우입니다. 단체로 가면 버스를 대형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파란색 라인을 타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이 보이지 않는 이 라인을 통해서 주로 갑니다. 근데도 왜 북중 접경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단둥에 가면 신의주가 일단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그 파란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부분이 백두산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백두산 관광을 가는 코스인데 보통 그게 이제 북중 국경 뭐 북중 접경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이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나중에 제가 그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제 주로 이곳을 다녀오기도 했고 또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가는 코스는 주로 이 파란색 라인 코스입니다. 그래야 북한을 좀 더 가까이에 볼 수 있고 더 많은 걸 우리가 또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책을 두 권을 썼어요. 뭐냐면 다녀와서 이제 북중 국경을 담은 사진집을 냈는데 왜 사진 이 책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한 권은 2018년 9월에 냈고 한 권은 그 작년 4월에 냈는데 제가 다음 달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또 한 권의 그 북경을 찍은 사진집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보실 여러분들이 보실 사진들은 이 두 권에 포함되지 않는 사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책을 통해서 그 사진들을 보시면 훨씬 더 그 또 다른 북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 보실 사진들은 이 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진들이라는 거. 그래서 가장 최근에 찍어온 사진들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압록강입니다. 북한 여성들이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길목이다 보니까 이불도 이렇게 널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이 장면 보면 우리도 뭐 예전에 다 그 강에 나가서 빨래했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겨울입니다.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다 압록강에 얼어 있는 거고, 이 북한 주민들이죠. 길이 이렇게 나 있죠. 이거 북한의 마을입니다. 확대를 해보면 여성이 얼음 위에서 지금 빨래를 하고 있죠. 집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걸어와서 여기 얼음 위에서 지금 빨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이 다 얼었으니까 얼음 위에 얼음을 걷어내고 그 위에서 지금 한겨울에 빨래를 하는데, 이때의 기온이 얼마였냐면 영하 25도 정도 됩니다. 영하 25도가 기온 온도계가 딱 가리키는데, 압록강의 이 체감 온도, 칼바람까지 감안하면 거의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영하 30도의 추위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설책 같은 거를 보면 뭐 압록강과 두만강의 칼바람이 뼛속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날카로운 그 송곳 같은 걸로 제 얼굴을 누군가 이렇게 핥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칼바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추위에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역시 그리고 이 빨래하는 것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압록강으로 이제 나오려면 이 군인인데, 군인이 철조망의 문을 열어줘야만 압록강에 출입이 가능한 거고요. 이거 배추죠. 이 여성이 이제 배추를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압록강의 두만강의 반을 딱 잘라서 반은 중국 거 반은 북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압록강과 이쪽 수역은 공동 관리 수역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제가 중국에서 배를 타고 북한을 마라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요. 단지 육지에 발만 이제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배를 타고 북한의 마라까지 가서 배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철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탄 배가 한참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여전히 이 여성들은 걷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는 배추밭에서 일한 거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집에서 이제 시장에 팔러 가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요만큼의 배추를 팔러 가는데 걸었던 거리가 상당히 길었다. 거의 몇 킬로미터는 정도 되는 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소달구지죠. 뭐 이것만 보면 우리 예전에 그 소달구지로 농사 짓는, 뭐 지금도 우리도 소달구지로 농사 지으니까요. 별난 남북한이 다르지 않는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요 뒤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있을까요? 여기에. 뭐라는 장면일까요? 네, 소달구지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 뒤편에 서 있는 이 사람. 제가 어떤 강의를 가서도 반드시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감시하고 있을 거다라는 답변이 안 나온 강의는 한 번도 없었어요. 누가 얘기해도 꼭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감시를 하죠, 북한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최근 안 해요. 이거는 뭐냐면 방아를 찍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을 그대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발로 밟으면 이 정울구가 찧어지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우리는 디딜방아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발로 밟는다 해서 발방아라는 말로 부르는 건데, 우리는 뭐 이걸 요즘에 보려면 영인민속촌에 가야만 볼 수 있는데, 이게 여전히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방아를 찍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옆에 철봉같이 생긴 게 있죠. 이거는 무슨 용도일까? 저도 사실 몰랐어요. 찍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제가 같은 지역을 다른 계절에 1월 달에 갈 수도 있고 또 4월에 갈 수도 있고 여름에 갈 수도 있는데, 다른 계절에 갔을 때 해답을 찾았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아무도 없죠. 그런데 다른 계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아까 방아를 쳤던 곳은 여기고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소가 묶여있죠. 이건 단지 소를 그냥 묶어놓은 게 아니고, 그 소의 발바닥에 그 편자라고 해서 그 말 발굽처럼 발굽을 달고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소를 주로 일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발굽을 지금 달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이 똑같은 장소를 여름에 가니까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여성들이 빨래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여성이죠. 제가 그 사진 제목에서 그녀는 해산 스타일 이런 제목으로 잡았는데, 그래도 당원입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가슴에 배지를 달고 있죠. 네, 왼쪽 가슴에
김일성 김장이 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 또 아이가 이렇게 들꽃을 꺾어서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인민반 사업의 주인답게 참가자라는 구호가 보이고 해탄동 22초소로 되어 있고 신고 방법까지 나와 있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가깝게 찍은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북한에 들어가서 이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요. 아주 성능 좋은 망원 렌즈로 이제 찍고 와서 이거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했는데 그 사진이나 렌즈가 이제 성능이 좋다 보니까 확대를 해도 사진이 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어떻게 보면 하나 건진 거예요. 오. 육안으로 보면 이 건물이 전혀 보이지 않죠. 사람이 그냥 저기 사람이 있는가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어 와서 그 사진을 이제 확대를 했는데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사진에서 보다가 이렇게 손으로 확대를 하면 그 사진이 끼어지잖아요. 그걸 하수가 이제 낮아서 그러는 건데 이건 하수가 높다 보니까 사진이 끼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용하게 건전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해탄동 22초소가 되어 있는데 21초소도 있을 거고 20초소도 있겠죠. 근데 그 초소와 초소의 간격이 100m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신고 방법, 전화번호까지도 이렇게 다 판독이 가능한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사진들을 또 건져올 수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여맹이라고 표현하는 그 여성들이 지금 일하러 가는 모습들이고요. 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아주 큰 구호가 붙어 있죠. 물론 밑에도 구호가 있는데 가운데 삼각형 집들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부분에는 지금 공영 건물이에요. 사각형 건물이 있죠. 이게 문화회관 건물이고 여기 학교입니다. 요거도 학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당청사 건물 정도 되죠. 그러면 앞 라인에는 공식 건물이 있고 요 가운데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사는 집이죠. 그런데 북중 국경의 어떤 마을도 이렇게 그 주민들의 집이 좋지 않아요. 이건 선전 마을이에요. 북한에 그 공식적으로 이 마을을 선전 마을이라고 아주 많이 이제 선전한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화면 가까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요 사자 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자 밑에 한번 보시면 빨간색 점 같은 게 하나 보여요. 찾으셨습니다. 가까이 와서 한번 쭉 보시면요. 그게 바로 15톤 덤프 트럭이에요. 15톤 덤프 트럭이 점같이 작게 보이니까 이 구호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마을이 밤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참고로 북중 국경에서 아주 큰 마을들, 예를 들면 양동도 해산시나 또 평안도 그 신의주나 이쪽은 거의 뭐 그 도청 소재지가 있는 지역이니까 아주 큰 도시죠. 그런데 그런 도시도 밤이 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을 안 밝히니까요. 그러면 이 작은 마을은 역시 밤에 불을 안 밝힐까요? 어떻게 될까요? 밤이면. 참고로 여기는 선전 마을이니까요. 밤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 바로 이렇게 변합니다. 비교해 보면요. 위에 사진은 낮, 요거는 밤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제가 낮과 밤을 찍은 겁니다. 밤이 되면 이렇게 되죠. 어디에만 불이 들어왔을까? 선전부호,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아랫부분에 있었던 이 공공 건물에만 불이 들어왔고 여기 가운데 있었던 북한 주민들이 사는 집은 지금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에 지금 불이 들어온 거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북한에서 얘기하는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노동신문을 보면 그런 기사가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오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모자이크 벽화를 모셨다. 그게 바로 이거입니다. 모자이크 벽화. 건물만한 크기로 김일성, 김정일의 그 초상을 그려놓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을 그려놓는데 이거 바로 이제 모자이크 벽화고 여기 옆에 있는 게 영생탑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 자, 이건 아파트 외벽을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 뭐 어느 집이 잘 사나 못 사나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냥 외형만 봤을 때 제일 잘 살 것 같은 집은 어딜까요? 외형만 봤을 때. 네, 외형만 봤을 때 가장 잘 살 것 같은 집은 요 집 정도 되겠죠? 가운데 있는 집. 왜냐하면 태양열 지별판, 옥수수, 뭐 빨래더미 이런 게 있고 뭐 이 집은 아무것도 사실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외형만 보고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산일까요? 밭일까요? 정답은 산에 있는 밭이겠죠. 이게 다 밭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산에는 원래 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나무가 한 그루도 없죠. 나무를 다 베어내고 밭으로 경작을 했고 그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중 북경 대부분의 산에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경제가 어려운데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북한을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이면서 또 이 시장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장입니다. 장마당을 제가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 동그라미 안에 제가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요거를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그대로 사진의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 부분만 확대를 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과일이 있죠. 전자저울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북한이 늘 굶주리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죠. 모든 북한이 다 굶주리고 있다는 건 아니죠. 또 이것만 보면서 야 북한이 뭐 과일도 많고 잘 사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도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의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시장의 모습 속에서 그 자본주의 거래 방식과 똑같이 물건을 거래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게 다 실어져가는 건물이죠. 그렇지만 명색이 이게 백화점입니다. 역전 백화점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부분만 한번 확대를 해보면 역전 백화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양복, 양복은 쌀 이런 걸 얘기하고 안경 수리점도 있고 사진, 시계, 도장, 가스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여기 위에는 지금 간판이 없죠. 위에는. 근데 제가 다른 시계 가서 찍어봤을 때는 여기에 간판이 저렇게 생겼죠. 역전 백화점이라고 되어 있고 근데 뭐가 없어지냐면 아까 보셨던 양복집이 없어졌어요. 간판이. 여기에는 지금 양복 판매소가 있는데 여기는 없죠. 몇 개월 지나서 가니까 없어졌습니다. 사진, 시계, 도장, 가스집도 있고요. 역전 백화점. 자, 그 앞에 택시도 엄청나게 많죠. 뭐 평양에 택시가 많이 늘어서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지방 도시인데 지방 도시에도 택시가 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죠. 물건을 사고. 자, 이 사진은 제가 왜 캡처를 했을까요? 물론 이 사진도 이 시장을 찍은 사진. 그러니까 이 사진이죠. 여기에 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한 거예요. 뭐가 보이시나요? 아주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아디다스입니다. 이게 뭐 진짜인지 짝퉁인지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중국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고 뭐 영문 브랜드가 달려있는 이런 옷도 입고 다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거의 이제 강의 마무리인데 북녘으로 가는 길. 이 사진은 평양에서 단동으로 가는 기차입니다. 제가 직접 그 압록강 철교 위에서 찍은 기차인데 북한 기차죠. 국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이 사람은 뭐 중국 사람 정도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컵라면이 중국산인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평양에서 단동까지 우리는 그 해외여행을 갈 때 주로 배나 비행기를 탄다고만 생각을 하지 육로를 통해서 해외를 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평양과 단동, 중국의 단동까지 이렇게 기차가 다니고 있고 이거는 심지어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가는 기차입니다. 네, 이 차는 북한 버스입니다. 여기 평북이라고 지금 번호판이 되어 있죠. 평북 번호판을 단 버스가 이렇게 그 철교를 압록강 철교를 건너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를 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단동에 가보면 단동 압록강변에 호객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호객꾼들이 뭘 파냐면 신의주 1일 관광 상품을 팔아요. 하루 동안 신의주에 들어가서 신의주를 보고 다시 돌아 나오는 관광 상품인데 그걸 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한국 사람들만 이걸 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탈북민인데 저랑 같이 그 북중 국경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앞은 지금 다 북한이 주민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 탈북민들은 탈북한 지 20년이 지나서 20년 만에 고향 땅을 지금 본 겁니다. 이렇게라도 고향 땅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제가 강의를 여기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유튜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그 강동완 TV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그 통생통사입니다. 제목이 통생통사. 뭐냐면 여기에 그 유튜브를 소개하는 링크를 이제 달려고 해도 이게 중 강의다 보니까 또 영상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꼭 강동원 TV 아니면 통생통사 그게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로 통생통사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보신 이 사진들은 그 영상들이 다 있어요. 지금은 다 사진만 봤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시장의 모습들 또 그 뭐 이 산 아파트 또 심지어는 그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든 오늘 보신 모든 사진들의 영상들이 다 거기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꼭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아까 북한 담배 말씀드렸는데 북한 담배를 지금 하나하나씩 언박싱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담배 브랜드를 통해서 북한 사회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또 요새 늘 하는 이야기 구독도 해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에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 학생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유튜브 하는 게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구독자도 많이 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북한의 실상을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 또 탈북민들이 고향을 볼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힘을 얻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그 구독과 좋아요가 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북한의 그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으니까요. 강의 끝나시면 꼭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는 그 북한 노동자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물건들을 북한 분들께 전해드렸는데 네. 혹시 교수님께서 북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물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물건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제가 북한 물건을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직접 구한 것 중에 그 북한 담배 200종류도 있었고, 또 북한 화장품도 굉장히 많고요. 또 북한 술, 뭐 북한의 교과서, 또 북한의 그 김정은이 직접 그 만들었다는 뭐 민들레 그 학습장 이런 것도 다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 북한을 오가는 사업자들이나 또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제 입수를 한 건데, 아까 러시아에서 만난 그분께 받은 그 물건 중에 아주 의미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그 공개된 거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뭘 받았냐면, 네, 아까 그 북한 주민들이 가슴에 달고 있었던 그 배지 있죠. 수상기장. 그거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중국에 가면은 가짜로 이렇게 위조가 된 게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직접 그분이 이렇게 달고 있는 걸 저한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걸 줘도 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우한테 내가 줄 건 없고 이거라도 가져라 해서 제가 그걸 받았고 또 그 러시아에서 받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그분들이 국가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국가에서 그분들에게 옷을 직접 지급을 해요. 노동자들에게 그 겨울 속옷인데 그 옷을 제가 또 갖고 왔어요. 받아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 물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시관을 나중에 차리고 싶을 만큼 많은데 지금은 다 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지만 그 질문 속에서 제가 그때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분이 줬던 그 배지 그리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사실 그걸 잃어버리면 또 책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줬을 때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입었던 옷 그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